안녕하십니까. 플래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우선 상장 과정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플래티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말처럼 기존 아날로그 시장에서 경쟁하던 많은 기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시장으로 그 경쟁 환경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자동차로 표시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같은 디지털 인프라 기술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과 환경인 디지털 플랫폼, 즉 이커머스나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을 기업 내에 구축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디지털 기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롯데, 신세, 현대 같은 오프라인 유통사,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제조사들도 지금 현재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래티어는 이렇게 생존과 성장을 걸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여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입니다. 플래티어라는 사명은 플랫폼과 개척자라는 의미의 파이오니어의 합성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하자면 디지털 플랫폼의 개척자, 선구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국내 700여 개 주요 기업의 이커머스와 마케팅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과 데브옵스와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티어는 2005년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이커머스 플랫폼 개발자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98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80%가 이커머스, 마케팅, 데브옵스 협업 등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의 연구 개발과 그리고 컨설팅, 구축 등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플래티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티의 사업 영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래티어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은 좌측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인 커머스 마케팅 영역과 그리고 기술 영역, 인프라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데브옵스와 협업 플랫폼의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래티어의 커머스 마케팅 영역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부터 오픈마켓 플랫폼, 현대차와 같은 대형 제조사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구축까지 이커머스 전 영역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테크 플랫폼 솔루션과 그리고 D2C 플랫폼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통합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데브옵스와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성장 과정은 2005년 설립 이후에 2007년 대기업의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인 X2커머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5년간 170개 이상의 이커머스 사이트 적용을 통해서 고객사의 기능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커머스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커머스 개인화 마케팅과 관련된 시장의 니즈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인 그루비를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루비는 2020년 하반기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고 마케팅 솔루션을 업그레이드되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마케팅과 연관된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만을 공급하던 플래티어는 2019년 말 데브옵스와 협업 플랫폼 솔루션 시장에서 최고의 고객군을 보유한 모우소프트웨어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플래티어는 모우소프트웨어 합병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데브옵스 그리고 협업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목적지인 이커머스와 마케팅 플랫폼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보유하고 있는 이커머스와 마케팅, 데브옵스 플랫폼 솔루션 통합한 D2C 플랫폼 솔루션인 X2B를 시장에 출시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플래티어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정도의 외형 매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이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 수요의 급증과 모의 소프트웨어 합병 효과로 인해서 연평균 7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역시 최근 3년간 89%의 가파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사옥 마련을 위한 일부 대출에 차입금 제로의 경영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현재 1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래티어는 17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안정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근본 상장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플래티어의 사업 영역과 경쟁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래티어의 현재 주력 사업인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고객인 롯데, 현대, 신세계, CJ 등은 모두 최고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요구하는 비즈니스의 다양성과 대량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소형 이커머스몰처럼 규격화되거나 단순하게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과는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문자 생산 방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지닌 마이바흐나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차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방식의 경차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티어는 17년간 이러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과 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희의 이커머스 플랫폼 분야의 사업 경쟁력은 첫 번째, 회원부터 상품, 주문 정산까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요구하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모듈화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상품을 관리하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상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루에 수십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하루에 수백만 명의 고객 방문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구조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MSA API 등 다양한 최신 설계 기법과 기술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사의 인공지능 마테크 솔루션인 그루비가 보유하고 있는 50억 건 이상의 이커머스에 특화된 고객 행동 데이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데이터 커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커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은 국내에서 플래티어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교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플래티어의 레퍼런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2010년 전후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오프라인 유통 3사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주관하면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 분야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국내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오픈마켓과 2020년 롯데온의 구축을 통해서 오픈마켓 구축 영역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자동차, 타이어 등 대형 제조사의 온라인 판매 채널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추가하였고 특히 올해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인 H사의 이커머스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되어서 다양한 국가의 온라인 판매 채널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2C 플랫폼인 X2B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준비 과정에서 이미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자사몰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까지 이뤄냈습니다. 플랫폼의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은 레퍼런스와 매출, 평판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래티어의 두 번째 사업 영역인 AI 마테크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테크란 단어는 이제 마케팅과 테크놀로지 합성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기술을 담은 솔루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저희 마테크 솔루션 그룹이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이를 분석해서 매우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마케팅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국내는 사업적으로 아직 초기 시장이라 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업적인 가치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일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기업은 맥도날드의 3억 불의 가치 평가로 2019년 매각이 되었고요. 일본에서도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을 하는 기업인 프레이도라는 회사가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상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룹의 핵심 기반 기술은 실시간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룹이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이는 신규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리타게팅 기능의 광고 솔루션과 달리 현재 이커머스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의 행동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었고 또 어떤 상품을 보고 있고 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자산화합니다. 심지어 페이지의 어느 요소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추적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전환과 이탈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고객 행동 데이터는 광고 솔루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문 이력 데이터와는 매우 차별화되고 정교한 개인화 마케팅 가능하게 합니다. 그룹이는 이제 수집된 이 고객 행동 데이터, 매우 정교한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56가지의 변수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서 세그먼트 타겟팅을 수행하고요. 고객에 대한 타겟팅을 수행하고 이렇게 타겟팅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징과 그리고 상품 추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제공하는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룹이는 2016년에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년 8월에 인공지능 개인화 상품 추천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AI 세그먼트 기능을 출시하면서 올해 하반기 오프사이트 메신징 제품 출시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그룹이를 이커머스의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입니다. 그룹이는 이제 국내 130여 개 기업에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고객의 전환율 증가와 이탈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단에 롯데홈쇼핑이나 원더브라, 인스프리 등 유명 기업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하단에 중간에 있는 고객사 전체 매출 전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그룹이를 통한 개인화 마케팅 경험한 고객들의 매출 전환 금액이 1.2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 금액은 2234억, 거의 2000배 가까이 성장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는 지금 현재도 매일 230만 명의 이커머스 사이트 방문자의 고객 행동과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1000만 건 이상 매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룹에 수집된 50억 건 전의 이커머스에 특화된 고객 행동 데이터는 2021년 중에 100억 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플래티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커머스 솔루션 사업으로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티어의 마지막 사업 영역인 데브옵스와 협업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은 기업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직과 프로세스 등 일하는 방법과 환경을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협업 플랫폼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직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팀즈나 슬랙 같은 채팅이나 그리고 화상회의 도구들이 대표적으로 협업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티어의 협업 플랫폼 솔루션은 이러한 채팅이나 화상회의 같은 협업 도구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 작업을 관리한다든가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든가 이슈 등의 관리를 위한 도구와 문서 관리 그리고 VOC 고객의 소리 관리 등을 기업 내 구성원이 모두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플래티어의 협업 플랫폼은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IT 제조기업인 국내 S사의 경우에는 플래티어가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서 약 7만 명의 구성원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플랫폼은 이커머스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즉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한 환경과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협업 플랫폼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와 운영 부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플래티어가 구축하는 데브옵스 플랫폼 역시 대규모 조직을 위한 플랫폼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 반도체 기업인 H사의 경우
2,000명 정도의 개발자와 1만 명 이상의 현업 사용자가 플래티어의 데브옵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가 제공하는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 솔루션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규모의 조직에 그리고 복잡도가 높은 조직에 적용되고 거기서 가치를 발휘하는지 경쟁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 솔루션의 경쟁력은 검증된 글로벌 툴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현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플래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아틀란시안의 경우에 현재 시장 가치가 70조 원이 넘게 평가되고 있는 최고의 데브옵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플래티어는 아틀란시안에도 국내에 저희가 솔리드하게 공급하고 있는 퍼포스 클라우드 및 트리센티스 등 글로벌에서 검증된 파트너사들의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의 업무 환경에 맞게 구성하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고 여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거쳐서 고객사에 딱 맞는 맞춤형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 아틀란시안 솔루션이라든지 퍼포스 솔루션들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이것 역시 고객사 플랫폼 구축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은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반기 내 별도의 제품을 런칭하여 아틀란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등록하고 해외 고객사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틀란시안의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거래액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IT 부분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 솔루션을 전담하고 있는 IT 부분은 표현 그대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0%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적 고객사와 연간 사용자 수의 증가 추세는 구독 경제 기반인 라이센스 매출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단에 있는 2015년 대비 거의 2배가량 성장한 액티브 유저 수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컨설팅, 구축, 기술 지원 같은 고객사의 IT 서비스 수요까지 더해져 향후 3, 4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부분의 이런 급성장세는 궁극적으로 저희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상장 후에도 인수합병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더해서 더욱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 투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방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사업은 많은 매체와 많은 기사에서도 언급되었고 이미 아시다시피 1인 가구의 증가나 MZ세대의 유입 등 다양한 수요 요인과 그리고 매우 많은 플레이어들,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의 시장 진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2020년 한 19% 정도 성장을 해서 한 161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 시장 역시 2023년까지 연평균 15.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IT 부분의 시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사의 어떤 예측에 따르면 데브옵스 플랫폼 시장은 연평균 22.9%, 사실 이커머스 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죠. 2027년에 2,3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업 플랫폼 경우에도 연평균 13.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의 성장은 재택근무 보편화나 소프트웨어 관련 협업 수요 증가, 이런 디지털 전환이 시대적 트렌드가 된 것들이 주요한 배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결국 이커머스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저희 기업의 매출과 연계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플랫폼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도화와 안정적인 개발 운영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표의 하단에 있는 고객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사의 이커머스 플랫폼 개발 운영 비용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발 운영 비용은 매출의 증가와 비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고도화를 위한 재구축 프로젝트와 비용의 어떤 투자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 고객사처럼 플랫폼의 복잡도와 규모가 비대해진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희와 같은 파트너사의 교체를 함부로 진행할 수 없는 락인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사의 지속적인 투자는 2019년부터 일회성 프로젝트 구축 매출보다 연 단위로 반복되는 개발 운영의 매출 비중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더 높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전방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수의 발생입니다.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이커머스 시장은 2015년 하반기부터 제조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나이키 같은 경우에 2019년 아마존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자사의 D2C 플랫폼에 집중해서 D2C 매출 비중이 2020년 35% 수준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국내에도 2016년, 17년 이후부터 제조사나 브랜드들이 자사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전방 시장의 호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데이터 마케팅 솔루션인 그루비와 그리고 D2C 솔루션인 X2B에 대한 개발과 고도화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투자를 배경으로 저희 기업은 크게 D2C 비즈니스의 확대와 그리고 데이터 커머스와 마케팅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미래 전략으로 해서 더 크고 더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플래티어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2010년부터 그루비 솔루션을 통해서 D2C 시장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D2C 플랫폼 솔루션의 개발을 착수하였고요. 2020년 3분기에 드디어 X2B라는 제품으로 D2C 플랫폼 솔루션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가 겨냥하고 있는 D2C 플랫폼 시장은 임대형 쇼핑몰 플랫폼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대형 기업의 D2C 플랫폼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고 또 다양한 제휴 등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대한 니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D2C 플랫폼 솔루션인 X2B는 이러한 중대형 제조사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플래티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모든 솔루션의 노하우와 기술을 통합해서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이나 PC 등 자사의 프론트샵 외에도 라이브 커머스, 오픈마켓, 메타버스로 통칭되는 AR, VR 매장 등 다양한 프론트엔드 채널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헤드레스 커머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루비의 인공지능 마테크 솔루션을 탑재해서 데이터 커머스를 지원합니다. 물론 대기업 수준의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과 클라우드 MSA 등 최신 기술 구조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D2C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풀필먼트 사업자나 국내 PG사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중대형 제조사들에게 대기업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개발 인력을 통한 고객사 딜리버리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고객사 확대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개발 파트너사의 소싱과 동남아 지역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이런 어떤 전략 계획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상장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2025년까지 X2B 적용 기업을 100여 개 수준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티어 미래성장 전략의 두 번째 키워드인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계를 통해서 그루비가 수집하고 있는 고객 행동 데이터의 수준과 그리고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루비는 현재까지 약 50억 건 정도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월 2, 3억 건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세그먼트 상품 추천, A/B 테스트 최적화 등의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마테크 플랫폼으로 현재 진화하였습니다. 그루비는 현재 수준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축적한 고객 행동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사이트 마케팅과 이커머스의 종합적인 진단 분석이 가능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DMP의 구축과 외부 DMP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 정교한 개인화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계획대로 2020년 그루비가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의 수준을 진화하게 된다면 해외 유명 솔루션인 어도비나 인사이더 같은 솔루션과도 경쟁을 가져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이후에는 그루비에 누적된 빅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루비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2C 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CDP, 컨슈머 데이터 플랫폼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초개인화 수준의 광고 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부 R&D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D2C 데이터에 의한 마지막 키워드인 플래티어 미래성장 전략의 마지막 키워드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래티어는 이미 국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구축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테크 솔루션인 그루비의 일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틀란시안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데브옵스의 플러그인 솔루션의 런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D2C 플랫폼 솔루션 X2B와 그리고 마테크 솔루션인 그루비와 함께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래티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IDT 부분의 해외 파트너사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에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ROI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플래티어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마테크 플랫폼인 그루비를 통해서 데이터 커머스 마케팅 지원이라는 차별화된 기술적 경쟁적 우위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브옵스 협업 플랫폼 등의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존 CM 사업과 IT 부분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래티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D2C 데이터 마케팅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성장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플래티어의 상장은 이러한 성장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티어는 이미 이커머스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얻기까지 내부 구성원 고객사 및 도메인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탄탄한 신뢰를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플래티어가 이러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상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플래티어의 구성원들과 함께 더 큰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IR에서는 플래티어의 성장 로드맵이 글로벌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라는 목표로 2023년까지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에 이전 5년간의 성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구성원과 주주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PT를 마치고요. 그리고 질문이 중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의 가이던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 가이던스는 올해 저희 2020년 매출에, 그러니까 2020년 전년도의 매출의 한 1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익률 관련된 부분,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두 자리 숫자 정도의 수이익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에 질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올해 수주받은 금액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신데요. 올해 수주받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된 매출까지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 저희가 올해 매출 목표에 거의 한 80% 이상의 지금 수주를 이미 받아놓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들도 사실은 많은 금액으로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많은 어떤 수주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큰 이슈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갖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저희랑 지금 D2C 플랫폼 쪽에 관련된 솔루션 시장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D2C 플랫폼 솔루션인 X2B가 하반기에 첫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해당 프로젝트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갖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인프라들,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B2B 관련된 솔루션들과 같이 협업해서 저희의 커머스 솔루션 X2B와 관련 협업해서 그 지금 그 고객에게 D2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플래티어의 국내외 경쟁사인데요. 사실 플래티어가 지금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과 그리고 데브옵스나 협업 플랫폼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동일 레벨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이커머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쪽의 솔루션과 관련된 경쟁은 사실 비상장 기업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들과 이제 저희가 그 기업명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기업들과 사실 저희가 외형 매출에 대한 차이라든지 뭐 레퍼런스라든지 고객 평판 등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외형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 기업과 관련된 부분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것 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IT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IT 부분의 매출이 조금 이제 슬라이드상에 적게 표시가 돼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외관법 기준,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국제회계 기준 IFRS를 변경을 하면서 IT 부분의 라이센스 매출이 순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순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적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총액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일반적인 외관법 기준으로 하면 127억, 13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억 가까운 수준으로 될 정도로 사실은 그 외형에서 그리고 고객사 수에서 많은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요. 직접적인 비교 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언급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라이센스 그 관련된 데브옵스나 협업 도구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아틀란시안의 데브옵스 도구나 협업 도구들과 관련된 라이센스와 관련된 저희가 그 공급하는 물량, 그 매출이 국내 타 회사들이 공급하는 전체를 합친 것만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플래티엄만의 경쟁력이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대형 고객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그리고 다양한 그 안정성과 신뢰성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커머스가 가능한 솔루션, 데이터 마케팅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선 유일한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부분 같은 경우에 관련된 어떤 데브옵스나 협업, 그리고 이쪽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야의 고객군에서 가장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은 CM 부분입니다. 커머스 마케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대한 어떤 매출이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의 지금 현재 저희가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의 이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 한 15%, 그러니까 공통비 배분자는 15% 정도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IT 부분의 이익이 더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IT 부분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질문에 대답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저희가 협업 도구나 데브옵스 도구들을 갖다 관련된 매출이 전부 다 순액으로 인식됩니다. 총액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익률이 어떻게 보면 한 30% 정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의 이익이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익률을 계속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 마진율과 D2C 사업 관련된 현재 논의 중인 회사가 있나요? 예. D2C 사업 부분별 마진율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D2C 사업 관련된 현재 논의 중인 회사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D2C 사업과 관련된 현재 논의 중인 회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사실 규모가 좀 큽니다. 일반적인 D2C 쪽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를 저희는 구축과 그리고 솔루션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해서 한 20억 전후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요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기업의 이제 뭐라 그러나 필적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유명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그리고 기타 지금 뭐 식자재 회사, 그리고 액세서리 회사, 그리고 패션 브랜드, 유명 그리고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쪽에서 지금 논의 중인 회사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올해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부터 새로운 D2C와 관련된 저희 X2B를 통한 고객사 수 확대와 관련된 좋은 공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마케팅 부문 내에서 이커머스 구축, 운영, 개발, 그룹이 매출 비중은 얼마이고 이커머스 구축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커머스 마케팅 부분에서 이커머스 구축과 그리고 개발 운영과 관련된 비중은 현재 한 45% 정도에서 45% 대 50%, 그러니까 하프하프 정도 됩니다. 사실 2019년부터 리커링으로 그러니까 연 단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운영과 관련된 매출이 사실은 저희가 좀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이 관련된 매출 비중은 저희가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체 매출 비중의 지금 한 5%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구축 관련된 지속적인 매출은 사실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커머스 시장, 전방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가 있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구축,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구축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의 어떤 제조사 확대, 그리고 D2C 말씀드렸던 제조사나 브랜드 등의 직접적인 수요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쪽 고객사 캔디데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영업 쪽의 시트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0%, 사실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더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 매출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성장 전망과 경쟁력인데요. 저희가 그룹이를 2016년도에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을 기준에 섰을 때 이 개인화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룹이가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즈, 그러니까 구축형을 이제 선호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도입하기 막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개인화 마케팅의 가치나 니즈를 봤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유사한 이스라엘 솔루션과 일본의 거의 그룹이와 유사한 솔루션 기업의 어떤 상장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은 성장할 것이 분명하고요. 갖고 있는 경쟁력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이가 타겟하고 있는 메인 타겟은 이커머스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비즈니스 사이트들도 타겟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국내에서 17년간 이커머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어느 영역에서 가장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룹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 결국에는 올라운드 마케팅 가능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으로 그룹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한 성장 전망은 올해 저희가 디지털 전환 부분, IDT 부분의 성장이 사실은 저희가 원래 올해 예상하고 있는 전체 회사의 성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 한 70%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도의 성장 역시 이 70% 70%만큼 또는 70% 전후로 이제 성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IT 부분에 대한 성장은 사실은 디지털 전환 수요, 재택근무, 협업, 코로나도 하나의 예상이 되겠죠. 결국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데브옵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뿐이 없습니다. 국내 리서치사에 비하면은 그 디지털 전환 자체가 대기업이 아직 10%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수뿐이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사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플랫폼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저희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 자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급격한 성장을 저희가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부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카페24, 네이버 쇼핑 대비 차이, 타겟 고객이 좀 다릅니다.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카페24는 맞습니다. 중소나 개인 사업자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 물론 카페24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중대형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플래티어는 사실은 이 상단에서 저희는 대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다양성이 높고 아주 대규모의 트래픽을 견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장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임대형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규격화되고 많은 가입자들이나 많은 그 쇼핑몰 사업자들을 위한 아주 편의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타겟 시장과 그리고 비즈니스 전개 방향에 대한 차이가 서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서는 부딪힐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에서는 부딪힐 만한 부분들이 아직은 크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애초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갖고 제가 많은 질의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희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